품질이 안 좋은 마감물, 실제로 그 건물은 중간에 스톱이 됐어요. 그 시공자가 부실하게 공사를 좀 했고요. 돈이 또 들어갔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보통 설계를 하면 건축주들이 저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견적을 검토해줘라.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이게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거든요. 그리고 신뢰도 쌓이고. 그래서 그런 일을 많이 봤는데, 그런 의뢰를 받았던 것 중에 작은 한 25평 정도 되는 전원주택을 설계를 했어요. 이제 제가 예상한 걸로는 이제 2억 정도? 건물 완성하는데 2억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견적을 받아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한 군데는 2억에 가까운 금액이 나왔고, 한 군데는 1억 2천 정도 되는 금액이 나온 거예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시공 견적을 받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건축주한테 어쨌든 검토 요청을 했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렸죠. 2억 가까이 나온 업체가 아마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완성도 있게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금액이 금액인지라 이제 이 건축주가 1억 2천이 들어가는 건물을, 그러니까 시공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에? 차이가 원래 나면 안 되죠. 뭔가가 빠졌죠. 바뀌었던가 빠졌던가. 그분이 판단하지 못하니까 나한테 보내준 건데,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 1억 2천이 들어가는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는 건축 그 견적서에 항목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뭉뚱그려져 있고, 그리고 2억 가까이 나왔던 그 시공사의 견적서는 도면에 있는 물량이나 재료가 다 표기가 돼 있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결과적으로 계약을 1억 2천을 제시한 시공사하고 건축주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중간에 의무는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지어지나 관심이 있어서 중간에 한 2번 정도 감리차 방문을 했는데, 실제로 그 건물은 중간에 스톱이 됐어요. 그 시공자가 부실하게 공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저희가 설계한 거는 노출 콘크리트로 외장 마감을 하게 해놨는데, 그 노출 콘크리트라는 거는 노출 콘크리트를 만드는 그 폼이라고 하는데, 유로폼의 재질이 되게 새 거에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지 그 면을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1억 2천에 계약한 이 시공업체는 그 폼을 쓰지 않고 일반 폼을 써서 노출 콘크리트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냥 시멘트라고 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품질이 안 좋은 마감물, 그게 마감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 당시에 이분이 이 금액이 이거 못 맞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설계대로 못한 거죠. 공사 빠진 거죠. 그것도 다 비용이니까. 그거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엔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는 스톱이 되고, 이 회사랑 계속 일을 못하게 돼서 뭐 서로 뭐 소송을 했는지 아니면 손해배상 뭐 문제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저하고 뭐 얘기를 안 했는데, 결국엔 다른 업체가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마무리를 해서, 가장 중요한 건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잘못된 골조를, 마감을 노출 콘크리트 마감으로 다시 바꾸는데 돈이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해버리면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금액만 쫓아가다 보면 분명히 너무 차이가 나면 빠진다는 거죠. 뭐가 빠져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공사비로만 보면 이거를 어느 정도 싸게 하는 거는 좋은데 평균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통 도면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진짜로 1억 2천만 원어치의 설계를 바라셨다면, 제가 1억 2천만 원어치가 될 수 있는 설계를 해드렸을 텐데, 디자인은 뭘 더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공사대로 더 품질 높이고 싶어 하고 막. 근데 어쨌든 사람이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욕심이 생기겠지만, 이런 부분이 보통 초보자들한테는 당연히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실은 조금 차례를 조율하면 설계라든지 또는 공사비를 가지고 좀 줄여서 아끼고 더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다 이제 해피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걸 해피하지 못하게 마무리가 된 거라, 돈은 돈대로 쓰고. 시공하고 입주하는 과정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전문가들을 좀 자꾸 찾아보고 많이 발품도 팔고 그러시면 좋은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도 살리고 공사비도 합당한 공사비를 가지고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집, 또는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뭐 건물, 이런 사례, 실제로 존재하는 사례를 찾아가서
뭐 수소문 끝에 뭐 그걸 설계한 사람이라든지 공사한 업체를 찾아보는 게 좋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냥 사람을 만나서 선정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만나기 전에 건물을 먼저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실제로 설계해서 지어진 건물,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하고 잘 맞는, 그러니까 맞는다는 게 뭐냐면, 제가 아는 사례 중에 어떤 건축주는 인터넷을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뜨는 1번부터 10번까지 건축가를 다 찾아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거기 순위에 뜨는 사람들 그냥 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공한 경우도 있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근데 그게 반드시 좋다 라는 건 없지만,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만나서 본인 얘기를 어쩔 수 없이 다 하게 될 텐데, 자산이라든지 가족 환경이라든지, 건축가하고는 주택이나 또는 빌딩을 설계를 하게 되면 건물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자기하고 맞는, 본인과 맞는, 본인 가족과 맞는 이런 건축가를 찾아서 같이 집을 설계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